비밀 투표로 해서 이 학생을 회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앞으로 그 누구보다 기숙사 생활을 성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사전에 담선에게 문의를 구하고 외출해야 한다는 기숙사 규칙을 무시한 채 학원에 갔습니다. 임수민 군에게 적절한 교육 처분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신성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장정필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 학교 전체에서 자치법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기숙사 안에서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처음으로 자치법정을 하면서 나름 거기서 얻는 소득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 학교 전체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지금 관리자분들과 얘기 중에 있고요. 현재 오랫동안의 기숙사에서 어떻게 자치법정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나갈 거고요. 먼저 저희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리산 중턱, 아까 전에 이 사진 있죠? 여기 산은 주변 다 산이에요. 그래서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고요. 학생들이 한 200명이 현재 먹고 자면서 생활하고 있고, 담당 교사가 5명, 그리고 기숙사가 2개 동이 있고요. 사감 및 부사감 선생님이 각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숙사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을 뭐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 자율 활동들을, 그리고 뭐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 많은 활동들 하고 있고요. 그 자치 활동 중에서 하나가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자치법정입니다. 저희가 자치법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감님의 정책이 이제 상벌점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통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의 자치 활동,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생기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그리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치법정이 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정의 목적은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민주시민의 양성, 그리고 배려심, 그 자율성, 능동적인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자치 활동들을 더 확대하면서 자치법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저희 기숙사에서 자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올해부터 각 방장들을 각 호실마다가 있습니다. 호실이 있는데 그 호실마다 방장을 정해서 이 방장들이 바로 곧바로 자치법정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자치회 일동으로서. 그래서 이 안에서 자치법정 구성원들이 구성되고요. 다만 이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배심원장은 특수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심사한 다음에 면접하고 그다음에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자치회 학생들은 전부 다 배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해 활동한 학생들의 수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 회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가장 고민됐습니다. 왜냐하면 벌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을 할까 고민하다가 평소에 규칙 위반을, 저희 기숙사에 규칙이 많거든요. 그래서 규칙 위반을 한 학생들의 규칙 위반 사항을 담당 선생님이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한 것들을 자치회 모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학생들의 이름을 비공개하고 비밀 투표로 해서 이 학생을 회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저희 회부표거든요. 그래서 위반 사항을 쭉 적은 다음에요, 회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학생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한 4명에서 5명 정도의 학생을 자치법정에 회부하기로 했고요.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처분 대상자가 저희는 이제 말을요, 이 학생을 뭐 벌점 이렇게 학생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요, 교육처분 대상자라고 저희가 명명하고요. 그래서 최종 확정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과 그리고 학생들한테 통보하고,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뭐 위반 사항들을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뭐 재판 전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재판 단계에서는 저희는 비공개 재판으로 저희 자치회 활동 구성원들과 그 대상자, 처분 대상자만 같이 참여해서 비공개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재판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법정 판결에 대한 이행을 관리 감독을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후 평가회와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규칙이 좀 이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자치회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좀 받아가지고요 뭐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치법정에서 교육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제 교육처분 이행 증거를 저희 학력관리부라고 해서 기숙사 담당 부서거든요. 거기로 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교육처분 기준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필수로 들어가는 게 그 처분 대상자로 한번 선정이 되면은 다음번에 배심원 참여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면담이 꼭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한 3개 정도를 저희가 교육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많이 힘든 점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한테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 생각해봤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달고 있지만 자치의 배지를 수여하고요. 남학생들이 이런 약간 좀 뭔가 보이는 것에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지를 수여하고요. 학교 학생 기록부에 저희가 동아리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으로 그리고 뭐 자치 활동으로 많이 넣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뭐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학생들의 비행 방지 이런 것들 저희가 기대했고요. 실제로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해부되고 있는 학생이 적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이 아까 전에 그 교육 위반 사항이 초반에 했던 거 3월달에 했던 거고요. 가면 갈수록 회부되는 학생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사진들입니다. 이게 지금 그 회부 대상자를 선정하는 투표하는 사전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배심원단이 회의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6학년도 신선고 기숙사 학생 자치법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사건 번호 2016-1-1 임수민은 각종 교칙 위반으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교육처분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묻는 말이 맞으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2학년 11반 25번 임수민 학생이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교육처분 대상자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검사, 변호사, 배심원, 교육처분 대상자 모두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야 하며 학생들 스스로 학교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지나치게 학생을 몰아세운 일은 삼가 주십시오. 또 교육처분 대상자들은 주눅이 든다거나 검사에게 악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처분 대상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육처분 대상자는 일어나 주십시오. 교육처분 대상자는 선서하십시오. 선서. 나 임수민은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선서자 임수민. 교육처분 대상자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배심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심원단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하십시오. 선서.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배심원단 일동. 배심원단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 신문하십시오. 검사 측 신문하겠습니다. 임수민 학생은 1월 6일, 2월 19일, 2월 24일 이렇게 총 3회 무단 외출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2월 19일에는 담당 선생님께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수민 학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시 사관 선생님 혹은 담당 선생님께 미리 허락을 받고 외출해야 되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출에 관한 교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단 외출을 감행했으며 심지어 자신을 적발하는 선생님에게 PC방을 다녀온 사실을 고백하는커녕 이를 숨기고 선생님께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임수민 학생, 거짓말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선생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변호사 변론해 주세요. 교육처분 대상자는 변호사의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임수민 학생 1월 6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월 6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전일제 자습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날이었습니다. 전에 설날에 학원을 빠져서 저는 학원 수강 계획이 잡혀 있어서 미리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물에 나온 것 같이 1월 6일 2시 54분에 출석 체크가 돼 있었고 5시 조금 전에 결석 체크가 돼 있었습니다. 4시가 조금 넘어서 학원을 가기 위해 외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임수민 군의 발언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수민 군의 당시 출석 체크표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인정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출석 체크표를 보시면 임수민 군의 자리는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1월 6일 2시 54분 전까지 자리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저녁 시간 전인 4시 40분에만 자리에 없는 것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월 6일 홍길동 군이 무단 외출을 했던 것은 학원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원 보충 시간 바로 전에 갔다는 점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수민 군, 2월 24일에는 왜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2월 24일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학원을 가기 위해 밥을 먹고 사감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밥을 다 드시지 않으셨는지 사감실 문은 닫혀 있었고 저는 학원을 가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저는 외출증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선생님께서는 외출증을 미리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에 남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수민 학생,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정확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2월 19일은 많은 친구들과 PC방을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PC방에 갔다 와서 저녁을 먹고 나오고 있었는데 박정필 선생님께서 저를 지목하시면서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친구들 중에 저만 지목하셔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생님께서 자습시간에 왜 없었냐고 하셔서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자습시간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선생님의 물음에 저는 제 잘못을 인정했고 반성문을 제출했고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임수민 군이 6월 19일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 당시의 반성문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인정합니다. 여기 반성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임수민 군이 2월 19일의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평소 임수민 군은 자신의 생활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여러 번 무단 외출로 걸리기도 했고 이전까지는 별로 바른 태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무단 외출 이후로는 나름대로 성실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수민 군의 방금 전 발언을 입증하기 위해 임수민 군의 자습실 옆자리 친구인 조민재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증인석으로 오세요. 증인 선서하십시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증인 조민재. 변호사, 증인 신문해 주세요. 조민재 학생은 임수민 군의 자습실 옆자리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2월 19일을 기점으로 임수민 군의 생활 태도의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2월 말에는 자습실 자리 재배치가 있었습니다. 임수민 군은 자리 재배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기숙사 내에서 공부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자리 재배치 이후에 저의 옆자리로 배정받고 나서 저희는 함께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했는지 내기를 하는 등 함께 천천히 공부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또한 임수민 군은 항상 자습 시간에 자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자리 재배치 이후에는 학교 공부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고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옆자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상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검사, 증인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변론 마치겠습니다. 검사,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교육처분 대상자를 더 신문하겠습니다. 검사 측 진행하세요. 임수민 군, 방금 1월 6일에 학원 보충을 가려고 무단 외출을 하였다고 하시죠? 예, 그때 당시에는 담당 선생님이 계신 걸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임수민 학생은 학원이든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이든 간에 사전에 담당선생님께 문의를 구하고 외출해야 한다는 기숙사 규칙을 무시한 채 학원에 갔습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네,
또한 2월 24일 선생님께서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 교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학원 모임을 그냥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포스트잇을 통해 자기가 학원을 간다는 사실을 학력관리부 앞에 붙였어도 됐을 상황이고, 아니면은 친구한테 부탁하여서 선생님께 보충 때문에 학원에 간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생각해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변호사 측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네, 진행하십시오. 임수민 군은 1월 6일, 2월 24일에 학원에 무단으로 다녀오긴 했지만 바로 학원 확인증을 다음날 담당 선생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임수민 군이 비록 무단 외출로 학원에 다녀왔다고 할지라도 다음날 학원 확인증을 제출하여서 공부의 목적으로 외출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수민 군은 기숙사 내 규칙들이 왜 생겨나게 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숙사 학생들이 더 올바른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성적을 올리도록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숙사는 혼자서 생활하는 공간이 아닌 여럿이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적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한 명이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돌발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 학생들이 그 상황에 동요되어 기숙사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규칙을 충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원을 다녀왔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담당 선생님께 외출을 받아 외출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동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된 것이고요. 이 점 인정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변호사 측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사 구형해 주세요. 검사 측 구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 임수민 학생은 담당 선생님의 지속적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단 외출을 계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발언대로 점점 학습 태도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검사 측은 기숙사 자치법정의 배심원 참여 및 선생님과 면담 후 사인받기 1회, A4 용지 5매에 해당하는 문제 상황 관련 보고서 작성하기,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 후 A4 용지 5매에 해당하는 감성문 쓰기, 수의산 환경 집필 및 활동 참여하기 3회를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최후 변론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들, 임수민 군이 비록 잦은 무단 외출로 소환장을 받아 본 자치법정에 서게 되었지만 대부분이 학원에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수민 군은 앞으로 그 누구보다 기숙사 생활을 성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들, 임수민 군에게 적절한 교육 처분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수민 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기숙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으로 규칙을 잘 지키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민 군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세요. 배심원단 회의 및 판결 준비를 위해 법정을 20분간 휴정한 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2016학년도 제1차 학생자치법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에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잘 쉬었습니까?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배심원장 회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배심원단은 사건 번호 2016-1-1 교육처분 대상자 임수민 학생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반성문을 열심히 썼고 노는 곳이 아닌 학원을 다녀왔고 학원 확인증을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감을 했습니다. 교육처분 대상자 임수민에게 대해 수리산 봉사활동 참여 1회, 문제상황 보고서 A4 용지 3매, 선생님과의 상담 1회, 그리고 기숙사 학생자치법정 배심원 참여 1회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잠시 재판부 협의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숙사 교칙에 의거하여 본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사건 번호 2016-1-1 교육처분 대상자 임수민에 대한 판결입니다. 임수민 군이 반성문을 열심히 썼고 학원증을 매번 가져와 학원을 다녀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는 점, 자습 태도가 좋아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교육처분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처분 대상자 임수민에게 수리산 봉사활동 참여 1회, 문제 상황 보고서 A4 용지 3매와 선생님과의 상담 1회, 자치법정 배심원단 참여 1회를 선고한다. 이상입니다. 재판부 퇴장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6학년도 제1차 기숙사 학생자치법정을 폐정하겠습니다. 상벌점자가 폐지됐기 때문에 벌점이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자치회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대상자 선정했다라고 하셨는데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달리 생각하면 점수의 다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자치회 학생들이 인상에 의해서 다수결 투표로 뽑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재수 없어서 무작위로 뽑혔다라고 학생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뭐 아무렇게나 막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걱정했는데 가장 걸릴 만한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아이들이 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판단하는구나라는 저희가 느꼈고요. 그래서 이대로 진행돼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사 학생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게 지금 실제 사례인가요? 네, 지금 다 실제 상황 갖고 모의 재판. 내용은 혹시 대본을 재구성하셨나요? 아니면 실제 있었던 내용들?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요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들 녹화해놓은, 저희 항상 녹화하거든요. 녹화한 다음에 그거를 제가 옮기면서요 약간 조금씩 이제 뭐 어미라든지 이런 것들만 수정했고요. 내용은 거의 그대로고요. 오히려 더 길어가지고 뺐어요 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사실은 솔직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학생이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학원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식사한다고 문 닫고 나가셨고 그랬더니 왜 포스트잇 안 붙였냐고 따지는 게 조금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후에 이렇게 소명이 됐으면 왜 그렇게 무단외출을 하게 됐는지 소명이 됐으면은 뭐 다음부터 조심해 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봉사활동, 보고서 3장, 상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기숙사라는 게 정규생 학생들이 기숙사에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거쳐서만 이제 기숙사에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교칙에 따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어진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기숙사의 목표가 학업 성적을 좀 더 높이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동요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렇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PC방에 갖다 놓고 뭐 학원에 갔다 왔다거나 이렇게 말한 경우도 많고 아니면 학원증을 이제 조작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좀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런 약간 예외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 활동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 조금 안 좋아한다든지 너 뭐 재판 들어가고 나한테 왜 그러냐든지 이런 식으로 원망을 듣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소감이 어때요? 그래서 해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해서 잘 하고 싶었고 해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이 자존감과 만족감이 향상됐으며 표정이 밝아지고 인사를 아주 잘하는 그런 학교를 변모했습니다. 나 최원석은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서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모의복장 분량 10회, 수업 태도 분량 3회, 지각 2회,
등 총 15점의 벌점을 받았습니다. 김현우 학생은 용의복장 교칙을 위반하면 벌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업 태도 불량으로 벌점 받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수업 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 저희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서 학생 상벌점제를 먼저 도입했습니다. 2000년 상황을 살펴보면 실업계가 아주 어려운 시기여서 그때는 심할 때는 6반 중 2~3반이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학생 지도를 위해서 맨 먼저 2004년도에 학생을 위한 상벌점제를 도입했습니다.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생각한 것은 학과를 개편하고 커리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공업계에서는 저희 학교가 맨 먼저 게임 영상과로 학과를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수준이 70~80% 수준에서 30%까지 향상되어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사법 절차를 체험하고 기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학생 자치법정을 우리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스스로 교칙을 준수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동참하는 학교 풍토가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내년 2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수영도 밝고 인사도 잘하고 어떤 과제를 주어도 당당하게 발표하는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뒤돌아보면 학생 모집이 안 돼서 동분서주며 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 학교가 서울시에서는 손가락 안은 드는 학교 성장해서 성과를 내는 학교로 변모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생활지도를 위해서 상벌점을 도입하고 제 손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학생 자치법정을 2009년에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정부의 유관기관에서 저희 특성학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학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역을 살펴보면 2004년에 상벌제를 도입하고 엑셀로 관리하다가 2009년도에 그린말제를 도입하면서 서버를 관리했습니다.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우리 운영했는데 동아리의 지도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오프라인 지도 방법은 먼저 동아리를 모집하고 그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지도는 네이버 카페에 자료를 탑재하고 생활평가 제도를 온라인 시켜가지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벌점 학생 대상 선정은 1, 2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경미한 벌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35점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과벌점을 10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점으로 변경된 이유는 우선 학과를 개편해서 내신이 향상되고 두 번째는 1인 1학기라든가 음악을 교육하고 독서 교육을 하고 수영 등 체육 활동을 교육하면서 인성 수준이 향상되고 학생들의 자존감과 만족감이 향상되었으며 표정이 밝아지고 인사를 아주 잘하는 그런 학교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다 출결이 자연 양호해지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하고 벌점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학생 기존 35점 가고는 자치법정을 열 수가 없어서 10점으로 변경했습니다. 구성 인원 선발을 보면은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3월 달에 1학년 중심으로 20여 명 모집해서 선발을 하는데 기준은 학생들이 우선 자원하는 학생 그리고 담당 교사가 추천하는 학생 그리고 담임 교사가 추천하는 학생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도입을 해서 올해 2016년으로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약 1학년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판사, 변호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선발 방법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공고를 내면서 서류를 검토해서 참여를 가지고 그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역할을 보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합니다. 검사는 위반 사항을 변호하고 교육적 처분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은 위반 사항을 변호하고 교육적 처분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과벌점 학생은 누적 벌점 10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원팀은 서기와 재판 사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기는 교사 업무를 도와주고 사무관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문서를 전달합니다. 배심원단 구성은 배심원 단장과 대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3월 달에 동아리를 우선 1학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4월 달에
워크숍을 하고 운영 계획을 쓰고 예비학교를 운영합니다. 7, 8월에 모의 법정을 운영하고 9월 달에 자치법정 1회 운영하고 10월 달에 2회, 11월 달에 3회 이렇게 해서 모의 법정 2회, 자치법정 3회 이렇게 총 5회를 운영했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은 우선 재판 지원팀에서는 벌점 대상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면 그 학생들이 자유로 선택하든가 지도를 받게 됩니다. 워크숍 참여를 3월 달에 했습니다. 예비학교를 2회 운영했습니다. 전문 강사를 추천해서 오후에 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자치법 운영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모의법정을 2005년 사례를 가지고 1회 실시했고 두 번째도 역시 2005년 사례 가지고 8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9월 달에 실시했는데 9월 달에 실시한 그 대본이 오늘 발표할 사례입니다. 2회를 10월 달에 실시했고 3월 달에 3회를 11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지도 효과를 보면은 학생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되고 학교 규칙을 지키고 공동체 생활을 익히는 방법을 갖다 학생들이 스스로 익히고 이해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학생들이 서로 상호관계의 형성을 이루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훈련하는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문조사 활동을 했는데 주로 규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참여자 보상은 학기 초에 대상자를 교장선생님이 임명을 해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장선생님께 참석해서 격려를 해줍니다. 상하반기 2시간 봉사 시간을 인정해주고 상품권을 지급해줍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는 8년에 거쳐서 해왔는데 오늘이 우리가 그동안 훈련한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겠습니다. 잘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외 여건상 재판부 입장, 국민의례, 판사 교육 그리고 가벌점자 선서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2학년 5반 김현우 학생은 벌점 15점으로 본 학생자치법정이 회부되었습니다. 2학년 5반 김현우 학생이 맞나요? 네. 검사는 김현우 학생의 참석 이유를 진술해 주세요. 먼저 김현우 학생과 변호인은 불리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번호 제2016-02로 김현우 학생은 2016 3월부터 지금까지 용의복장 불량 10회, 수업태도 불량 3회, 지각 2회 등 총 15점의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우 학생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배심원단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심원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배심원단은 선서해 주세요.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배심원단은 모두 앉아주세요. 첫 번째 안건인 용의복장 불량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검사는 김현우 학생의 용의복장 불량에 대해 신문해 주세요. 김현우 학생은 검사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현우 학생은 용의복장이 불량하면 벌점을 부과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왜 그런 벌점을 받는 행동을 하셨습니까? 지난해까지는 교복과 같은 색상의 사복 착용이 허용되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교칙이 변경되면서 사복 착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그 교복 착용 변경 기간이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그 기간 내에 교복을 거의 차지 못해가지고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도 주어진 교복 준비 기간 내에 교복을 준비하지 못했었나요? 네, 하지만 교복을 준비한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김현우 학생은 학교 측에 주어진 교복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교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벌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복이 주어진 준비 기간은 교복을 준비하는 충분했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증인으로 조수현 양을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들어오세요. 시간 관계상 모든 증인들이 함께 들어와 선서하겠습니다. 증인들 선서하세요. 선서. 나 최원석은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서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검사 증인 신문해 주세요. 증인은 2학년 5반 조수현 양이 맞습니까? 네. 작년에는 김현우 학생만 사복을 착용했었나요? 아니요, 저도 사복을 착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 주어진 교복 준비 기간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진 않았나요?
교복점이 학교 근처에 있어가지고 교복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일주일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호 학생은 용의복장을 단정히 하지 않아 벌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조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할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규칙을 위반하였다면 벌점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더 신문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변호인 변론해 주세요. 김현우 학생은 변호인이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됩니다. 김현우 학생은 용의복장 규칙을 위반하면 벌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지난해까지는 교복과 같은 색상의 사복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용의복장 규칙이 변경되면서 사복 착용이 금지되었는데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같은 이유로 벌점을 받았습니까? 네, 많은 학생들이 벌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에 대한 사실 유무 판단을 위해서 최원석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들어오세요.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변호인 증인 신문해 주세요. 증인은 김현우 학생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최원석 학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인도 벌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용의복장 불량으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증인은 학교로부터 용의복장 규칙 변경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규칙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용의복장 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벌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사전에 복장 규정 변경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충분히 안내를 하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벌점을 준 것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복 준비 기간으로 일주일이 주어졌는데 방과 후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일주일 안에 교복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촉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학생의 증언에서와 같이 김현우 학생은 본인의 의도와 관련이 없이 학교 측에서 충분한 안내도 없이 규칙을 변경하게 되었고 또한 교복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서 김현우 학생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현우 학생은 용의복장 불량으로 많은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의복장을 단정하여 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방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 때문에 시간은 없다는 이유로 교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교복을 갖춰 입고 등교함으로써 달라진 저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으로 시간을 쫓기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준비할 시간으로 주어진 일주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사전에 복장 규칙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교육이 없었던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복을 사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김현우 학생은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현우 학생은 보시다시피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은 교칙에 맞게 용의복장 상태가 매우 단정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처 부탁드립니다. 또한 9월 1일 이후로는 추가적인 벌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자치부의 정문지도일지 사본과 벌점 직계표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두 번째 안건인 수업태도 불량과 지각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검사는 김현우 학생의 수업태도 불량과 지각에 대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학생은 검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현우 학생은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지각을 하면 벌점을 부과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학생은 수업 시간에 카톡을 하고 지각을 하여 벌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심심하던 차에 친구와 카톡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지각을 한 것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아침에 늦잠을 자서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각도 하지 않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발점자 김현우 학생은 수업 시간에 카톡을 하다가 수업 태도 불량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동아리 활동을 해서 늦잠을 자고 지각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조동래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태를 성실히 할 것과 지각하지 말 것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국조에서 인성부에서도 이 항목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규칙을 위반하였다면 벌점을 받는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변론해 주세요. 과벌점 학생은 변호인이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됩니다. 김현우 학생은 3월에는 수업 시간에 카톡을 하다가 수업 태도 불량으로 벌점을 받았고 동아리 활동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지각해서 벌점을 받았습니다. 혹시 9월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9월 이후에는 지각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카톡도 안 하는 등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업 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미리 꺼두는 등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우를 담당하는 교과 선생님을 인터뷰한 결과 김현우 학생의 수업 태도가 과거에 비해 9월 1일 이후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교과 선생님들의 말씀으로 판단하였을 때 수업 태도 불량으로 벌점 받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수업 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 학생이 9월 2일 이후에는 수업 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 개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 태도의 개선 유무를 검증할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태도 불량으로 벌점을 발급하셨던 수학 선생님께서는 김윤 학생의 수업 태도가 크게 그다지 달라진 점이 없고 개선의 모습을 크게 느끼지 못하신다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김윤 학생의 수업 태도가 선생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벌점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여쭈어본 결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조금 또는 많이 개선되었다. 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최종 발언해 주세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김현 학생이 받은 벌점 항목들은 모두 학교 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행위들입니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준법 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면서도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용의복장 불량이나 수업태도 불량은 본인의 생활태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각 또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 학생은 여러 차례 반성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본 자치법정의 교육적 처분을 통해 학생이 보다 나은 생활태도를 갖길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학생자치법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김은 학생은 필수 항목인 다음 학생자치법정 배심원 참여 1회, 별점과 관련이 있는 교육처분으로 나의 다짐쓰기 4회, 작은 음악회에서 악기로 연주하기 1회, 아침 일찍 등교하 20분간 피켓 들고 캠페인 활동하기 3일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15점의 교육적 지도를 부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배심원들 여러분께서 적절한 교육 처분을 판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해 주세요. 분명 김현우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우 학생 또한 이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현우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이 좀 더 성숙해지고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변론에서 들으셨듯이 김현우 학생은 자신의 나쁜 습관과 태도에 대해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우 학생은 아직 인성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고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김현우 학생에게는 인성이 잘 다듬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본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여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질서를 세우고 지켜나가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김현우 학생의 장래의 꿈의 실현과 이 법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김현우 학생에게 너그러운 교육적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우 학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본인은 그동안 방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으로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이유로 교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복을 갖춰 입지 않았고 지각을 하였으며 수업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또한 이번 자치법정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교칙을 잘 준수하여 교복을 갖춰 입겠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학우들과도 친하게 지내 앞으로 학교 생활을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우 학생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배심원단 회의를 위해 잠시 휴장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제2016-02로 김현우 학생은 20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15점의 벌점을 받았습니다. 검사로부터 김현우 학생에게 4가지 항목의 교육적 지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적 지도 요청에 대하여 발언해 주세요.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지각 이후에는 3월 달에 있었고 9월 이후로는 지각이 없었으므로 지각으로 받은 벌점 2점을 감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찬성합니다. 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2점을 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나요? 저도 예전에는 거벌점 학생이었는데 제 경험으로 미뤄보면 2학기 들어 벌점이 없다는 김현우 학생이 학교 생활 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점을 인정해서 추가로 2점을 감해주고 나의 다짐쓰기 사회를 제외하는 것은 어떨까요? 찬성합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만장일치로 벌점 2점을 감해주고 나의 다짐시기 사회를 빼고 3가지 교육 처분을 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나요? 작은 음악회에서 악기로 연주하기 1회는 너무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다른 교육적 처분으로 대체하거나 이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교육적 처분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감성을 키우다 보면 감성이 풍부해지고 인성이 좋아져서 수업 태도가 더 개선되고 학교 생활도 더 안정적으로 판단되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하거나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고 교육적 처분으로 적당하다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대체하거나 없애자는 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전원 반대시기 때문에 기각 처리하겠습니다. 교육적 처분으로 적당하다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만장일치로 교육적 처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나요? 아침 일찍 등교하여 20분간 피켓을 들고 캠페인 활동하기 3일은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빼는 건 어떨까요? 용의복장 분량을 많이 있는데 아침 일찍 등교하여 20분간 피켓 들고 캠페인 활동하기 3일을 하면 용의복장도 단정하게 되고 지각도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빼자는 의견과 포함시키자는 계의가 있었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빼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모두 반대하셨으므로 기각 처리하겠습니다.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손을 들어주세요. 네,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교육 처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학교 생활 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2학기에는 벌점이 없는 점을 인정하여 나의 다짐 쓰기 4회를 제외하고 3가지 교육 처분하고 필수 항목인 다음 학생 자치법정 배심원 참여 1회, 벌점과 관련 있는 교육 처분으로 작은 음악회에서 악기로 연주하기 1회, 아침 일찍 등교 20분간 피켓 들고 캠페인 활동하기 3일의 3가지 항목에 11점의 교육 처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배심원 평결문을 작성하고 재판정으로 이동하여 법정 재개정에 참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제1회 학생 자치법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평결문을 낭독해 주세요. 우리 배심원단은 김현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김현 학생의 부득이한 사정과 개선 노력을 참작하여 15점의 벌점 중 4점을 벌점을 감경하여 11점의 벌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결합니다. 학생자치법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가 요청한 4가지 교육 처분 중 김현우 학생의 학생 생활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2학기에는 벌점이 없는 점을 인정하여 나의 다짐 시기 4회를 제외하고 필수 항목인 다음 학생자치법정 배심원 참여 1회, 벌점과 관련 있는 교육 처분으로 감성과 인성을 키우기 위해 작은 음악회에서 악기로 연주하기 1회,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해 20분간 피켓 들고 캠페인 활동하기 3일의 3가지 항목으로 11점의 교육 처분을 내릴 것을 만장일치로 평결하는 바입니다. 판결하겠습니다.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배심원들의 평결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으며 과벌점 학생에 대한 교육 처분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현우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김현우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앞으로 교육 처분을 잘 이행하고 학교 규정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학생자치법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이번 재판을 경험으로 더 성장하고 좋은 학생으로 변화되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현우 학생에 대하여 학생자치법정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필수 항목인 다음 학생자치법정 배심원 참여 1회, 벌점과 관련이 있는 교육 처분으로 작은 음악회에서 악기로 연주하기 1회, 아침 일찍 등교하여 20분간 피켓 들고 캠페인 활동하기 3일의 3가지 항목 총 11점의 교육 처분을 선고합니다. 김현우 학생 앉아주세요. 본 학생자치법정의 판결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경우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인성지도부의 학생선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폐정하겠습니다. 디지텍 고등학교가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해오신 것 같아요. 8년이시죠? 예,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든 게 2006년이고 처음 시도한 게 2007년이었으니까 거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혹시 계속 지도를 해 오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8년 동안 어떤 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8년 동안 아마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2009년도에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 왔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일 큰 것이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배려를 고려해서 선생님들을 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담당 주무관님한테 부탁했는데 그게 통과돼서 아마 선생님들한테 상을 주셨던 걸 기억해요. 제가 2대 때 법무장관을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당시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계 고등학교가 상당히 모집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뭐 학과는 개편했지만은 80% 내지 90% 학생 수준이다 보니까 교내에서
질서를 잘 안 지키고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상벌점을 도입하면서 자치법정을 저희들이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규율을 스스로 지키는 왜 지켜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하면서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 확산되면서 학교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선생님도 저희 학교 올 때마다 이구동성 하실 말이 아이들 표정이 참 밝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만날 때마다 학생들 다 인사하니까 인사상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그게 상대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출석부가 없는 학교거든요. 학생 출석부를 체크 안 해도 뭐 무결이니까 지각하는 학생들은 더 있지만은 거의 무결이기 때문에 출석부를 없애도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자치법정의 과제 중에 하나가 교사분들의 역할을 줄여나가고 학생들이 스스로 정말로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8년 운영하시니까 디지텍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현재는 선생님이 이렇게 특별히 개입하시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선생님들의 좀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직은 그래도 학생들이 아까 구성원회도 설명했던 것처럼 1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해서 매년 한 20명씩 뽑아서 3학년은 실업계다 보니까 바로 취업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취업하고 진학 때문에 3학년은 현실 불가능하고 2학년 일부가 참여하고 주로 1학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다시 뽑아야 돼요. 1학 3월 달에 뽑아서 훈련시키고 지도하면 1학기를 가거든요. 그럼 2학기 가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보시는 대본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쓴 겁니다. 실적으로요. 제가 조금씩 수정을 해줬지만은 초안은 다 학생들이 쓴 거예요. 예, 저기 학생들 중에 혹시 동아리 이게 그 온라인상에서 카페가 있다고 그러는데 카페 관리하는 학생이 혹시 있나요? 네, 일단 온라인 카페 예.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자치법정 자료실이 있어요. 네, 거기 온라인 카페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만든 대본을 올려서 학생들에게 공유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법안들을 올려서 이런 거 어떻게 했냐, 네, 그런 거. 근데 지금 대본을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실제 사건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 같은 경우요 여기 계시는 분도 실제 가벌점자 학생이세요. 네. 네, 그래서 이분도 직접 했고. 네. 다른 학생들은 인권 차원에서 안 내려왔는데 데려오셨군요. 네. 네네. 예. 그 교육 처분 내용이 대단히 독특해요. 네. 좀 잔인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선생님하고 식사하는 것도 있고, 네. 교장 선생님 앞에서 연주하는 것도 있고. 제일 인상적인 게 나의 분신 돌보기 이래서 화분을 돌보라고 관찰하고서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매뉴얼 쓸 때도 이건 없었던 것 같고 아마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졌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딱히 선생님들이 딱딱하게 정하기보다는 말씀대로 학생들이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혹은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서 직접 만들어낸 항목들이에요. 학생들이 근데 직접 그냥 만들어내면 그대로 통과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아니요, 저희가 한번 걸러내고 이제 적당하다 싶으면은 거기서 이제 넣죠. 예를 들어 그럼 화분 기르기나 아까 이제 여기서 다뤄졌던 악기 연주하기나 네. 이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소외되거나 그런 학생들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실제로도 친해진 경우가 있었고요. 화분 기르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그 뭔가 자신 말고도 자신의 분신이 있고 자기도 뭔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깨우치기 위해 든 항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사실을 토대로 신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법정 진행 중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무단지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까?